지금부터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주최하는 소비자가 본 자동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관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줌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하여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영사,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순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영사를 위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김호균 공동대표님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호근 대덕대 교수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근입니다. 과장을 맡아주신 이웅 중소기업업체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김호균 공동대표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호균입니다. 오늘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소비자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관련한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음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중고차 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이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고차 시장이 매우 혼탁하고 낙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80%나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매매시장의 불투명 또는 혼탁과 관련해서 54.4%가 허위 미끼 매물이라고 응답을 했으며 가격 산정의 불신 이것에 대한 그 원인으로 지적하신 분이 47.3%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 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소위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꼽혀왔으며 그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20년 12월부터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성명서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의 상생 방안을 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19년 2월 28일 일몰 만료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생계형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같은 해 11월 중기부에 전달했고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일이 2020년 5월까지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런 허송대열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선에서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어왔으며 그로 인한 중고차 시장의 혼란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만 그렇게 가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기를 그런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정부와 완성차, 중고차 업계는 오늘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소비자 고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님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오늘 과장을 맡아주신 이용희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양대학교 이병희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지금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제 일정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주제 발표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의 제목은 소비자가 본 자동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구성입니다. 아마 이 중고차 시장의 이런 여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라고 기대가 듭니다. 네, 이호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우근입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가 본 자동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의 후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은 상당히 좀 거창하고 이런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특히 중고차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중고차 시장의 현황하고 그다음 중고차 시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 시장의 현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자동차 거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5대 브랜드 현대, 기아, 쌍용, GM, 르노 약 자동차가 141만 대가 팔렸고요. 해외 5개 브랜드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가 약 19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은 총 판매 대수가 단위가 1000인데요. 141만 대, 그 다음에 19만 대 정도가 팔려서 이와 같이 자동차 국내에서 소비되는 연간 대수가 이 정도다 이런 이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등록 대수를 보면은 2012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2,491만 대로 이제 2,500만 대 도달을 하게 됐는데 그 증가율을 보면은 거의 상당히 많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차 거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현황인데요.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엔 약 228만 대에서 2021년 약 257만 대로 중고차 매매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 판매량이나 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카운트하는 데는 좀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간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딜러하고 개인 간의 거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계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약 2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고차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늘고 있는데 좀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래 투명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한데,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소비자들이 차를 사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내 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의 첫 번째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일방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선택의 권리가 이제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 결국 이제 조금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중고차 시장이 이제 허위 미끼 매물,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자동차과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독일의 BMW 1년도 안 된 차종이고 신차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는데 이게 2천만 원에 두 대가 나왔다고 서울 경인 지역까지 대전에서 올라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보자마자 절대 가지 마시라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차량도 확인이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전화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현장에 도착해서 전화 줬는데 사진도 보내줬어요. 그 차가 있대요. 차량도 있고 가격도 2천만 원 미만이고 뭐 1,7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결국은 이거 허위 매물이 아닌가, 미끼 매물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제가 했나 이렇게 싶었는데 각종 기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막상 도장을 찍으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두 분이 너무 착하게 생기시고 대전에서부터 올라오셔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운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두세 번 발생을 했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았다. 나머지는 다 멀쩡하다. 혹시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싼 값에 나왔는데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얼른 도장 찍었습니다. 얼른 도장 찍고 차 가지고 왔을 텐데, 물론 다른 어떤 핑계를 대고 그래도 막았겠죠. 그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사한 다른 차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결국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들을 제시를 하는, 그리고 미끼 매물이겠죠. 어떻게 보면 허위 매물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만연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각종 비난을 하면서도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화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행해오고 끌어오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성능 상태 점검 불일치.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성능 상태 일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일부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를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때 차가 어디가 수리가 됐고 어디가 고장이 나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 상태, 인스펙션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같은 데다 쫙 항목들이 있어서 어디 사고가 났고 문짝을 교체했고 이런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보통 중고차 거래가 되면요. 제가 타던 차를 중고 딜러한테 매매를 합니다. 팔죠. 중고 딜러가 가지고 있다가도 다른 중고상한테도 또 물건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두세 번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마다 성능 점검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분명 전문가들이 작성했다가는 성능 점검표가 같은 차에 대해서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지금 문짝을 살짝 스피드가 발생해서 교체를 했는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뭐 알선 수수료 부분도 투명성이 좀 떨어지고, 결국은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는, 이건 구매자만 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판매자도 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 약 1.3배 정도 됩니다. 결국 신차가 뭐 200만 대 팔렸다 하면은 약 260만 대 중고차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진국,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수치라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AS 안 되죠.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고 교환술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정착도 있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신차 시장의 2.6배에서 3배까지가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고차 거래가 신차 판매나 자동차 생산 대수 전 세계 5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위축되어 있다, 이런 반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뭐 디젤, 여지껏 판매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전 문정부도 그렇고 새로 이제 들어서 윤정부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보급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기차가 중고차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동차 학과 쪽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문의가 되는 게 전기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프로세스, 자동차,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정비하는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하고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글쎄요, 이 배터리가 차량 전체 가격의 3, 40%를 차지하고 사용한 방법이나 충전 방법에 따라서 완속 충전이냐 급속 충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배터리의 잔여 수명이 너무도 다른데 그걸 누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나 수소 스펙, 수소 연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친환경차 분야에서 일부 여지껏 진행되었던 그 소규모 영세 중고 자동차 업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이런 딜레마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으로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 구매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저한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차량 구매에 대해서 좀 더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족하죠. 결국은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이 5년, 6년 이상 된 중고차들을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솔드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시승차나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 인증 중고차로 넘어온다는 소식을 미리 캐치하고 미리 예약금을 걸어둘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보증 수리에 대한 남은 기간 책임을 져주고 자동차 인스펙션 시트, 성능 점검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오히려 수입차 대비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또한 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내 국산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는데 계속 가슴 떨려야 되고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구매를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도 글쎄요 인증 중고차 시장에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들어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고차가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채택된 게 2013년이고요. 보통 이게 3년의 기간을 갖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19년까지 14, 15, 16, 17, 18, 19,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로 바꿔 얘기하면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2013년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9년 전이죠. 그 전부터 수도 없이 대두되어 온 중고업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소비자가 원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이름하에 자정 노력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3년인데 한 번 연장해서 6년까지 줬었죠. 6년까지 줬었는데 그 이후에 문정부에서 을지로위원회, 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3년 동안 현재도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한 논의만 계속 핑퐁치기로 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9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9년 동안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신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체인 현대, 기아만 볼 게 아니라 GM 등 뭐 GM이나 아니면 르노나 이런 쪽에서도 자동차 제작하는 제작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통상 문제, FTA나 이런 규정 위반으로도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론은 중고차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소비자가 위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식을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76%, 긍정적인 이미지는 17.5% 정도로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한 5배 정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매우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낙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쪽 의견이 많고요. 긍정적, 투명하다 이런 쪽 의견은 상당히 극소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 상태 불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성능 점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예로 하나 든 것처럼 허위 미끼 매물.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불신이죠. 판매자에 대한 불신과 이어질 수 있고요. 결론은 판매 후 피해 보상 및 AS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이유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시장 신뢰 구축 방안을 보겠습니다. 불량 판매 제재 강화. 결국은 불량 허위 매물, 그 다음 미끼 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벌과금처럼 강력한 벌금과 처벌을 내린다라고 하면 어쩌다 운이 없어서 걸려도 이거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이다 하면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한 거죠. 하지 말아라 금지는 해놓고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나 제재가 너무도 허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번 고객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리면서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이력 관리의 신뢰성도 강화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스스로 그 협회 차원에서 맡겨놓다 보니까 어떤 차량 성능 점검표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신뢰성 있는 기업의 시장 기업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특정 회사를 얘기해도 되겠지만 엔카닷컴이라는 회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죠. 뭐 대기업이 일부 인볼브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인볼브돼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뭐 1, 2%, 2%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결국은 엔카닷컴이 대기업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고차 시장이 확대해서 들어갔다 해도 여지껏 시장 점유율 확대된 거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은 일단 사서 타고 나오면 끝이구나. AS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고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S를 의무적으로 특정 기간 강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생각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52.6%고요. 부정적인 23.1% 대비 2배 이상 대기업 참여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중고차 매매 시장의 양성화, 활성화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면 이제 전국 대학의 경영, 경제, 법학, 소비자학, 자동차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보면 중고차 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견, 대기업 완성차가 제작사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데에 대한 의견, 인증중고차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돼 있는 시장 개선 효과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56.3%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긍정적인 효과는 20.8%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적합업종 지정이 두 번에 걸쳐서 6년, 그리고 또 한 번 평가를 딜레이하면서 9년간 지속돼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장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42.5%가 소비자의 중심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가 아니고 기존의 매매업계 보호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지고 신뢰가 하락되고 결국 누군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매매 시장에 가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권하는 대로 듣는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면은 크게 손실을 본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했고요. 결국 그러한 이유는 6년에 걸쳐서 자정 노력이 결여됐다는 얘기죠. 협회 차원에서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겠지만 일부 극소수의 허위 매물, 그 다음에 미끼 매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거쳐가지고 스스로 철퇴를 내렸으면은 2년 동안 많이 개선되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건 많고요. 결국 완성차 제작사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9.5% 정도, 이 정도고 매우 부정적인 건 2.4%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원하는 거죠. 대기업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을. 그 얘기는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제작사, 그다음 중고 매매업, 영세 매매업 이 두 기관, 두 그룹 간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왜 전혀 없었는지 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71.4%가 너무도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뻔히 다 아실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대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세 중고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기존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먹거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고민이 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신차 시장 대비 중고차 시장이 1.3배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동차 선진국인 외국은 2.6에서 2.8, 3배까지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자동차 문화가 안정화돼 있는 어떤 자동차 선진국 입장에서는 중고차 거래가 신차 거래의 2배가 넘어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2배까지 확장되는 부분을 막은 방해 요소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신뢰성 부분이 결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왜? 중소기업 걱정하죠. 생계형이고 주변 분들이고. 그렇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시장이 투명화되면 중고차 거래 물량이 급속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파이가 2배로 커진다. 그 중에 극단적으로 50%를 대기업이 가져간다라고 해도 기존에 남아있는 나머지 50%의 시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큰 어떤 양식장에 뭐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명성, 신뢰성이 제고된다라고 하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완성차 제작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중고차를 대기업도 판매하는 게 옳다. 왜? 이미 수입차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이 독과점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대기업도 시장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공생해 나가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과제는 일단 앞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공정성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소비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자.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요. 딜러가 직접 중고차를 하는 데도 있고요.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소개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중고차를 컨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또 어떤 가격의 변동폭은요. 차량 하나 구매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선택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신뢰성 있는 중고차 시장이 일단은 메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증 중고차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하는 인증 중고차 거래 비중을 전체 거래 비중에서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는 점유율 상한제를 정하자 이런 얘기가 결국 상생의 협의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올해입니다. 5개사 토탈리 5%, 23년까지는 7%, 24년까지는 1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마켓쉐어의 리미트를 정해놓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현대차, 물론 현대기아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메이저급 제작사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점유율을 보면 실제 현대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66% 이상 되거든요. 60%에서 70%를 넘나듦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는 5개사 전체 중고차 시장의 절반만 가져가겠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 맞습니다. 2.5%, 23년에는 3.6%, 24년에는 5.1%까지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다시 3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래도 최대 전체 물량의 5%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5개사 합해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가 커져서 이게 200%까지 전체 중고차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생계까지 박탈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소비자 주권은 자동차 생산량 전 세계 4위, 뭐 어쩔 때 5위라고 기록하고요. 이런 자동차 강국인데 여기에서 정부나 완성차 업계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매 업계 모두들 소비자를 권익 보호가 최우선시 되고 그게 첫 번째인 상황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문화가 좀 더 긍정적인 방안으로 확대될 수 있는 안을 이제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를 해주신 이호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시장의 그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 방안까지 여러 이슈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네 분의 그 소개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이신 김재철 변호사님, 네,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재철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민수희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네네. 다음으로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 대표이자 이대 교수이신 이현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오늘 소비자 관점에서 중고 자동차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변호사님, 네, 중고 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네, 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네.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네. 있는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지금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는데 공중에서 네. 이걸 통해서 지금 2019년도부터 뭐 그 전에도 많았지만 한 3년치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으로 인해서 1372에 상담 들어온 건수가 2019년도에 74건, 그다음에 2020년에 6,000건, 2021년도 4,000건, 그리고 22년 3월 현재 한 677건, 굉장히 많죠. 많은데 결국은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해결된 방안, 해결된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일단 결국은 개념이 이제 팔면 땡이다.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지금 이 토론회에서 제가 대기업이 이 시장에 개입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중고 자동차 업계의 어떤 먹거리랄까 골목상권 침탈이 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배제하고 오로지 소비자 상담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주요 상담 유형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이 계약 해지, 품질, 그다음에 AS 부분, 그다음에 허위 광고, 그다음에 가격 불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경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엔진 오일이 괜찮고 성능이 괜찮다. 보통 우리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도 보면은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성능 기록부랄까 아니면은 기존의 사고랄까 침수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구입가 환불이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데, 한편으로 소비자는 또 다시 뭐 카히스토리랄까 이렇게 끝나면 돈을 주고 내 차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권리인 거고, 이 차가 사고가 있었고 침수가 됐다 이런 고지할 의무는 그 중고차 매매업자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충분히 있고 간질이 안 됐다라 해서 뭐 했는데 결국은 시동을 걸고 예열 2분 후에 시동이 끊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엔진을 갈아달라라고 했는데 중고차 업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항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이력이 없는 외제차 벤츠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보다 200만 원 정도 보험 이력이 사고가 없으니까 보통 200만 원 더 얹어주고 샀는데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존에 한 2건의 보험 사고 이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고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는데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결국은 소비자의 문제, 불만 사항과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우리는 책임이 없다. 법대로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차를 하나 샀는데요. 결국은 이게 침수 이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실내 보니까 뭐 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뭐 모래 풀 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침수된 것 같다. 근데 보통 그 카이스토리랄까 이런 데 보면은 보통 보험사를 통해서 이런 사고 난 경우에는 기록이 되지만 개인이 어디 가가지고 수리한 내역까지는 다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샀는데 보니까 침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그럼 침수 이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소비자가 입증을 해서 갖고 와라. 소비자가 어떻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결국은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이 소비자 쪽에서는 분쟁의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중고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로 갔습니다. 결국은 이 중고차 매매에 관련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중고차 시장에 매매하는 업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는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등 거래 조건 등을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중고차 매매에 관련해서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을 올려서 부풀려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뭐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뭐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이런 부분들만 적용돼 있지, 이런 허위 매물이랄까 아니면은 가격이 부풀려져서 매입했을 경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가 떨어진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이 중고차 사고 여부, 그다음에 보험 수리 이력, 그다음 침수 여부, 결함, 리콜, 명세 등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권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또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자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 중고차 인증 체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마련해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분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철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중고차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고차에 대한 상태, 특히 뭐 이력, 뭐 사고나 보험 이력 같은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판매상의 이제 판매자의 말만 이제 믿고는, 근데 그 판매자는 사후에 전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소비자한테만 일방적인 그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분명히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숙 교수님. 네, 네네네. 예,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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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 네네. 보내면서, 네네. 예. 제가 열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존에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 관점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또 자동차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열어놨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예, 잠깐만 제가, 예. 예. 아이고, 아까 열어놨는데 이상하게 없어졌네요. 예. 예, 화면 공유를. 예, 예, 있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하고, 예, 네네. 할게요. 예. 네, 화면 공유, 예, 저기, 앞에 제가 토론문에는 발제문을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부도 많이 되었는데 그걸 조금 정리해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중고차 거래의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고차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의 지정과 관련돼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우은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좀 옆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서 충분히 소비자 피해 방지가 되는 규정이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생계형 적합 업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슈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을 해서 소비자 후생이 더 증진될 수 있는데 이걸 좀 가로막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점차적으로 중고차 생계형 적합 업종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적합 업종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거가 이제 좀 완화가 돼서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균형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두 번째 이슈에 제안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부수적으로 수입차 제조업체의 인증 중고차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국산차는 또 아니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행동이나 행태에 있어서 misleading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살펴봤더니 오히려 국산차의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는 수입차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이제 상황을 잘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소비자 피해 부분은 김재철 변호사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덧붙인다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보도자료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 부분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여기 연도를 쭉 보시면 근 10년 이상 동안 줄기차게 계속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1372의 상담이나 분쟁 조정 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보면 대체로 그 요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성능 상태 점검을 했던 리포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법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자동차 관리법의 제58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고지 의무 또는 관리의 의무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 또 그 리포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고지하도록 이렇게 별표, 별지까지 서식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근 10여 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부처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 그런 이호근 교수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아까 이 김재철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 보상 허위 뭐 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까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 보상 규정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능 상태 점검의 허위 기재라든가 이런 그 부당한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아까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영세한 그런 중고차 거래, 매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인지 그거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가령 뭐 리포트를 점검을 하시는 곳과 정비업체와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나 또는 이걸 중개 거래를 하는 중개업체나 이런 곳에서의 어떠한 영업행위 관행의 문제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도 되고 분석도 되고 개선 사항이 뚜렷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대 플랫폼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플랫폼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차 생계형 주력 업종 지정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물론, 이런 약간 중소기업의 업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뭐 여러 자동차를, 중고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인증이 특별히 된 그러한 중고차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번도 중고차 거래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중고차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봤더니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리포트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누군가 해주고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이런 것이 좀 더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한 책임을 두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더 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중고차 생계형 주력 업종이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누군가 제3자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시장 진입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소비자 피해나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입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국산차에 있어서도 특히 고가의 국산 중고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FTA 이슈는 직접적인 소비자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됐는데 만약에 국산 자동차 시장만을 제한을 한다던가 또는 외국에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분쟁을 이제 제시한다던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여서 이런 장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호근 교수님께 질문이 성능 점검표의 리포트가 왜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은지 아까 발표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소비자 피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정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희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주십시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김성숙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과 그 중고차 생계형 적합 업종 이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이런 이슈들도 좀 제기를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제대로 조금 저희가 토론이 되려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 특히 뭐 완성차 업체나 뭐 자동차 산업협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고차 판매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표분들이 좀 오셔서 함께 논의를 해서 훨씬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는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저희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다음 발표 토론으로 좀 예,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경옥 교수님. 네, 네네. 성신여대 소비자 예, 생활문화산업학과 허경옥입니다. 저는 네네네. 그때 굉장히 재밌게 오늘 토론에 참가하게 됐는데, 제가 생애 최초의 자동차는 제가 해외 3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 가서 이제 중고차를 사게 돼서 저의 최초의 자동차는 중고차였고, 그 있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차례 중고차를 사야만 했고, 또 영분형 가서도 역시 중고차를 사서 제가 다소 여성이지만 중고차 문제나 부품 참 잘 압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는데 35년 전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미국에서 제일 흔했던 그 컨슈머 리포트지라고 미국 소비자 연맹에서 발간한 책자 두꺼운 걸 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대부분 자동차를 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유학생이 가난하니까 중고차 딜러샵에 가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냥 주변에 있는 막 전봇대 같은 데 붙은 거 보고 개인과 개인 간의 중고차를 거의 대부분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샀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주변에 조금 차를 안다는 선배가 이제 대신 그 차를 시운전을 해보고 샀는데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트랜스미션 오일이 나가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부품조차도 중고 부품을 리빌트 된 거를 이제 채우게 됐고 계속 말썽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중고차 수리나 뭐 내용을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새로운 유학생이 오면 좀 나아지면 이제 그 중고차 매매 업체한테도 가서 사거나 단기간에 오는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업체한테 가서 삽니다. 그러면 좀 더 비싸고 그때 또 경험한 거는 그 중고차조차도 좀 중요한 기능,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나 몇 가지는 보험을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30년 전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험을 들면 저는 이제 그런 보험 안 들고 개인과 개인 거래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고치는데 비싸고 한국은 싼데 미국은 그 레이블 차지가 더 비싸서 자동차 고치는 게 이제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5년 전에는 이제 교환 교수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가 미국을 가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1년 만에 중고차를 사느니 한국의 현대차를 사서 근데 이제 그게 뭐 미국에서 더 쌌어요. 지금하고 달리. 국내에 있는 현대차 가격보다 미국에 나가서 새 차를 사면 현대차가 더 쌌고 1년 쓴 다음에 선박요금을 내고 가지고 와도 이익이 되고 더 싸고 그다음에 뭐 바디가 뭐 수출용은 더 튼튼하다나 이러면서 제법 많이 사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국 뭐 이렇게 같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신차 이제 새로운 그 신규 차가 이미 벌써 80% 이상이 현대, 기아 이미 독과점인데 중고차 매매에서도 독과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 중고차든 새 차든 경쟁이 계속 존재를 해야 가격과 서비스와 품질에서 유리하다. 그렇다면 중고차 거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경쟁자가 또 대기업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얼마만큼 장점을 늘리고 단점을 줄이느냐 이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막을 수만은 없다. 또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중고차 거래 그 업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 수출 그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 지금 벌써 당근마켓 그리고 뭐 각종 중고에서 너무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중고 거래가 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환경에도 좋은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중고차 거래 이런 걸 감안할 때
언제까지 우리나라 소비자가 늘 그 중고차 거래 매매 업체로부터 오프라인으로 가서 정보의 비대칭성 뭐 등등 해가면서 사는 시대는 이제 곧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본다면 조금 좀 이제 무조건 정부 규제로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다수의 판매자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앞사람인 뭐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을 하셨어요. 제3자 인증, 그다음에 제3자가 거래 규제 뭐 이런 측면으로 완전히 규제를 풀지는 않되 기본적인 거는 좀 오픈하는 게 소비자한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다른 측면에서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준거가 되고. 그래서 35년 전에도 있던 지금도 있는 컨슈머 리포트지가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는 특히 중고차. 워낙 사고 파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개인 간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쭉 발표하신 것처럼 뭐 어느 가격에 색깔이 어느 정도 변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에 사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그것도 문제점. 그래서 저는 이참에 조금 이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조금 좋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위해서 계속 글을 전부 뉴스를 이제 싹 읽어보니까 새로 들어오려는 입장에서 현대차가 나름대로 공약을 건 게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벤시하다 이거야. 문제는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힘을 갖고 파워를 갖게 되면 열심히 안 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또는 신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중고차 거래. 당신 지금 갖고 있는 거 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발표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꼼꼼하게 좀 뭐라 그럴까 실천 이런 게 된다면 결국 중고차 거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소비자 신뢰 향상 아까도 어떤 교수님 그러잖아요. 중고차 사본 적 없다. 그 이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저도 한국에서는 중고차를 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막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자도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옛날처럼 다시 또 중소업체만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나온 이런 아이디어를 중고차 업체도 좀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늘리고 뭐 이런 걸 하든가 또는 현대차가 직접 이제 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시장에 진입이 된다면 본인들이 약속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 저도 이제 원고에 써놨지만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판매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교육 그 다음에 뭐 인증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금 중소업체들에게도 좀 지도 전달한다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신뢰도가 커지고 조금 더 경쟁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좀 꼭 돈 더 주고 꼭 중고업체 매매업체한테만 사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저도 이제 원고에도 써놨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허경욱 교수님, 네, 토론 감사합니다. 개인의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되지가 않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같은 것도 다 왜곡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제 새로운 그 완성차의 그 중고차 시장 진입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경쟁 체제가 구축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존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지속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어느 일정 정도의 그런 완성차업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님. 네, 예,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저도 제 토론은 그냥 좀 열어놓고, 제가 어찌 보면은 전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이호근 교수님 발제문을 좀 같이 정리하면서, 네네. 정리와 이제 조금 더 보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돼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중고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저도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례도 너무 많이 봤었었고, 그때 가장 불만이 소비자가 알 수 없다라는 것, 앞에서도 지금까지 쭉 말씀해 드렸듯이,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 가격도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를 모르고, 실제 사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진짜 허위 미끼 매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려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몇 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건 이제 대표적인 그 소비자 피해가 많은 시장인데, 그와 반면에 소비자 피해를 아까 뭐 이미 앞서서 토론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저도 중고차 쪽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업계 분들도 만나본 적도 있고,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매물 나온 것들을 실제 구입하겠다고 이제 찾아가 본 적도 있고, 그런 조사를 해봤지만 여전히 허위 매물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가보면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게 영세 업체가 난립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반면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앞서서 물론 매매 차량 수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고차 거래 실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실제 규모로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로 하면은 성장 규모가 뭐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외에 또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도 무척 큰. 그래서 저는 중고차 시장은 매우 큰 거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중고차 시장은 매우 큰데,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영세적인 판매 수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큰 시장에서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찌 보면은 소비자 피해는 좀 외면하고 이런 영세업자들의 시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철저히 지켜주는 그런 왜곡된 시장이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도 소비자 피해 정도를 이제 쭉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제 2020년에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것 가지고 이제 사고 유형을 봤을 때
여전히 성능 불량한 피해가 가장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성능 불량, 그다음에 사고 이력 미고지, 가격 불만, 허위 미끼 매물 피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구매를 하는 단계, 계약 시의 단계는 주로 허위나 미끼 매물로 유인을 해서 이제 구매 단계 시에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구매한 후에 결국은 이제 성능 불량인데 구매한 후에 피해가 매우 많다는 거죠. 구매한 이후에나 결국은 결함을 알게 되고 사후 피해 구제를 사실 거의 받기가 어려운 그런 피해 유형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피해 유형이 결국은 구매하는 단계, 구매 이후까지도 이제 그 구매 전 과정에 걸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 시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을 이미 의무화했죠.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요 한 해만 보여지는 거지만 아까 앞서서 얼마나 계속 그 137에 접수된 중고차 차량 불만들이 많았는지는 이미 다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은 뭔가를 보완을 제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그 소비자 피해 부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중고차 시장의 이런 불공정인 한 거래 관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를 저희가 봤더니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같은 데 나타나는 것과 실제 구입한 차량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달랐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주행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고 침수는 있었는지, 뭐 불법 구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외판이나 주요 골격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었으면 판금을 하거나 새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것들이 여기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봐서는 실제 차가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고차를 그러니까 차를 타다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판매한 차 중에서는 뭐 배터리 관리를 잘 안 했다든가 뭐 엔진 관리를 잘 안 했다든가 소모품 관리도 상당히 미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이 성능이 저하되는 차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 상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좀 불량한 차량들이 그때 이제 그 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 정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차의 성능은 매우 떨어지는 그런 차들 하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차들이 있어서 실제 성능이 불량으로 인한 이미 그거는 구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성능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몇몇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을 위해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구조로 중고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었고 특히 또 이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구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왜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내구재 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경우는 중고차의 소비자 피해는 가격 측면에서 매우 큰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미끼나 허위 매물 유도 정도뿐만이 아니라 등록 비용 편취한다던가 뭐 폭언을 한다던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미끼 매물로 유인을 하고 이제 그 차를 새로운 차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게 뭐 잘 안 될 경우는 심한 폭언 진짜 많지 않은 경우지만 강금한 사례까지도 발생했다라는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돌잖아요.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자 혼자 차를 사러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갈 때는 이제, 누구를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내 돈을 주고 차를 사는데 그 중고차 판매점에 가는 것들은 되게, 마음을 단단히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사실 갖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다 그러실 거예요. 중고차 시장 여자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그런 말씀 진짜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방치된 시장인지를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고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은 주변에서 우리 인식에 이미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호근 교수님 발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저도 이런 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경실련에서 2019년에도 조사를 했고 2020년에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보니까 이때도 결국은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매우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하고 낙후된 시장이다, 혼탁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의 비율보다도 2019년에 76%였는데 2020년에 80%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고 불투명하다라고 응답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조사 지표에서도 계속 더 정체 내지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이 시장은 바뀌어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게 됐는데, 이 가격 산정 불신, 그다음에 허위 미끼 매물, 특히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등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게 결국은 소비자가 어떤 가격에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게 되게 불합리하고, 이 소비자의 먼저 수요나 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신도, 이게 정말 이 정도의 제품이 이 정도 가격에 판매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조차 사실은 알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허위 미끼 매물 같은 그런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불신은 이 시장 자체가 매우 불합리적인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만연된 불공정성이 소비자의 불신을 불렸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진짜 선진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그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새로운 업계의 진입을 막으면서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시장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중고차 시장의 실태, 현황, 문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시장에 대해서 뭐 일반 소비자건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겠죠. 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 허위 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같이 이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어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경쟁이 돼서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도 소비자를 속이고 사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될 것인가? 일종의 이제 경쟁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경쟁이 싫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의
중고차 시장 업계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이 적합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계속 연장해달라. 그다음에 시장 진입을 철저히 막으려고 지금 이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봤듯이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불투명하고 소비자한테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시장인데 어떻든 경쟁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투명성, 그다음에 이런 성능에 대해서 불신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환영이죠. 그리고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도 대환영인데 이것과 더불어 또 같이 가야 되죠.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업 진출에 따른 또 반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고차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시장이 예전과는 다른 거래 구조가 많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이 훨씬 용이해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AI 기반으로 어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소비자한테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고차 시장은 업계의 영세성으로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사실은 투명한 정보를 주려는 업계의 의지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서 기존에 폐쇄된 시장, 그 다음에 비대칭성이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폐쇄성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투명한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업계의 그 안이함이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서 사실은 대기업의 시장을 진입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외국에 보면은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카바나 같은 경우도 이런 중고차를 인수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중고차 품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고차가 어떻게 들어올지 수요도 예측하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중고차 탐색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고 또 국내에는 뭐 케이카 정도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중고차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한테 기존과 다른 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소비자한테 유용한지, 그런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존의 거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중고차 시장은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중고차 시장이 계속 폐쇄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새로운 거래 기법이 도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인증중고차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인증중고차를 제가 봤더니 뭐 BMW 같은 경우는 2005년,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인증 중고차 시장을 뛰어들어 있고 특히 뭐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인증 중고차의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해외에서는 인증 중고차가 이렇게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증 중고차 시장을 외면하고 있으면 사실은 좀 그거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장도 뭔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그런 항목으로 차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항목보다는 인증 중고차에 있어도 인증 항목들을 좀 더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해외 중고차 해외 업계에서 중고차 판매와 국내에서 업계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어떤 동일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인증 중고차 업계가 성장을 하고 또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도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더불어 같이 좀 봐줘야 돼. 왜냐하면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 긍정적인 효과가 올지, 뭐 긍정적인 효과가 더 기대는 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잘하지도 않잖아. 사실 이제 그것도 있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가 워낙 국내 시장에서 후한 지위를 차지하지. 완성차 파는 현대기아를 보면 그 업계가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완성차 시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들도 상당히 이제 소비자보다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고차 업계들이 너무 영세한데 불공정한 시장을 너무 확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쟁 차원에서라도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대기업의 진출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 또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기대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실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뭐 어떤 단속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단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허위 매물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도 허위 매물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에 약간 소비자한테 혼란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단속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온라인 시장에서도 어떤 정부 부처가 뭐 소비자 단체랑 함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뭐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에 그 불법으로 뭐 유사석유가 유통될 때도 뭐 시장 단속을 좀 강화했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거래 관행이 지속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미끼 매물을 뭐 근절은 사실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단속 체계 시스템 구축들이 좀 같이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때 허용을 이제 어떻게 할지, 사실 소비자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기대는 되는데, 이호근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생안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겠죠. 그리고 단계적인 진입으로 단계적인 진입을 할 때 그 비율을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계적인 진입을 할 때 그 비율,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주 정밀하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그건 이제 완성차 업계가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증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차와 다른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이 적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중고차 업계가 그 가격의 인증 중고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또 약간 또 높은 중고차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같이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격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개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 문제가 또 같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의 그 가격이 이 차량이 이 성능 정도의 가격, 이 성능 정도의 차량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쭉 좀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가격에 대한 불신, 성능과 가격에 대한 불신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뭐 반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과 뭐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과 같은 것들이 좀 같이 해소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에 대한 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 마련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것이 소비자한테 좀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신뢰성 확보가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매매를 진짜 딜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좀 약간 불리하냐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 구조도 이제 같이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중고차 시장 보면 자동차 판매 관련해서 그냥 자격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해서 그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리도 하고 하는 시스템도 좀 같이 좀 도입이 돼서 중고차 시장 판매 시스템도 좀 선진화된다면은 좀 더 이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현영 교수님, 네,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이제 저희가 부족하게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이효공 교수님이 잠깐 뭐 말씀을 한번 뭐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한테 전부 다 좀 의견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유사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김성숙 교수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 시간하고 비용하고 뭐 결국 전문성 이런 게 문제예요. 뭐냐. 일단 용어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쭉 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고객들하고 일반 전문가하고의 의견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무사고란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사고라고 하면은 어떤 스키드나 긁힌 자국 하나 없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가서 에르메스 백을 샀는데 그 안에 다른 사람 명함이 들어있으면 기분 나쁘죠. 새 거래도 포장지가 있더라도 똑같은 개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 다음에 가장 큰 자산이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무사고란 얘기는 접촉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프레임, 엔진, 미션, 뼈대, 틀 여기에 손상이 가서 용접을 하거나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런 게 없이 볼트를 끌러서 문을 띄고 다시 붙이고 하는 접촉사고나 부품의 단순 교체는 다 무사고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나 무사고라고 샀는데 어떻게 문에 땜빵한 자국이 나중에 발견됐다라고 이제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무사고의 정의를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지장이 없는 프레임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고 하자라는 정의는 너무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중고차에 대한 무사고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실험을 위해서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기아 거를 샀는데 저도 무사고라고 알고 샀고 정비센터의 센터장도 보고 원도색이라 손상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눈으로 평가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각종 광학 측정기로 정확히 재보니까 문 두 짝이 새로 칠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동차업에 3, 40년 종사한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각종 장비나 도구를 가지고 긴 시간의 인스펙션을 거쳐야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성능 기록부는 2, 3만 원 내고 점검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5분, 10분 안에 아무리 길어도 30분도 안 걸려서 돌아보고는 이상 없다 평가해 주고 2, 3만 원 받아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정상화되고 활성화돼서 정상적으로 10만 원, 15만 원의 비용을 받더라도 명확한 인스펙션 시트를 작성을 하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 소비자의 처한 피해를 그 인스펙션, 성능 점검부를 잘못 작성한 사람이 배상을 해주도록 일부라도 하는 어떤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입장이 아닌 중고 매매업,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가, 제작사 이런 입장에서만 결국은 중고차 거래의 모든 포맷이나 이런 게 완성되어 왔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 고려됐다라고 하면 무사고란 전가 그렇게 디파인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저도 전문가로서 좀 죄송스럽고 이러한 분위기가 단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의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5분들께서 좋은 그 발표와 이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정당한 구매 활동을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고차 시장이 정말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그리고 그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뭐 기관들 특히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모든 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발표를 해주신 이호곤 교수님과 내문의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소비자 주권 많은 분들께 관련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